그러면 근육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사람들은 모두 몸에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이라는 레벨의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평소에 당신이 쓰시는 근력량은 아마도 2 정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10을 가지고 있지만 2밖에 안 썼던 당신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3 내지 4 레벨의 근육을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물론 근육이 아프죠. 아리백입니다. 몸이 요동을 칩니다. 너무 심하게 쓸 경우 몸살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2밖에 쓰지 않았던 분이 3 정도의 운동을 하면 뻐근할 것입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줄 때 3이라는 레벨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때 4를 하고 5를 하고 6을 하고 반복적으로 거듭하게 된다면 어느샌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근력 모두 10의 레벨을 모두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몸이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근육을 만들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긴다. 과연 그럴까요?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절대 운동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단지 당신의 근육을 괴롭혀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근육 조직에 미세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굵은 줄거리 인대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당신의 근육 세포가 조그만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입고 파열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 체질과 파열된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잘 단련이 된 사람이라면 이 파열된 근육을 회복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사용됩니다. 단 꾸준한 영양을 계속 주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상처가 입은 근육은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 기간 동안 꾸준한 영양을 주었다면 근육이 상처를 회복을 하면서 그 영양을 계속 빨아들여 훌륭한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예전보다 더 많은 근력량을 만들어내겠죠.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이 감당하기 힘든 힘을 가하여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몸은 기억을 하고 영양을 빨아들여서 다음 어택을 대비해서 더 많은 근육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회복 시기인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 그 사이에 당신의 근육은 만들어집니다. 자, 근육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근력 운동을 하여 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영양을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줍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기초 형성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한번 하면 2일 내지 3일 동안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이두박근을 운동을 하였다. 저의 이두박근은 상처를 입고 회복 시간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두를 제외한 다른 근육군은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돌아가면서 다른 군의 근육을 계속 찢어주면 계속하여서 근육이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계속 컸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몸이 공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당신의 몸에 캐퍼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캐퍼시티를 당신이 얼만큼 푸시하여 끌어올렸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나는 이두박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틀 내지 3일이 걸립니다. 내일 저는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슴과 이두에 한꺼번에 영양을 줄 만큼 영양을 공급을 하여 주어야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저는 또 어깨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깨와 가슴과 아직 끝까지 회복되지 않은 이두에 골고루 영양을 다 주어야지만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그 캐퍼시티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기대한 것만큼 세 군데가 충분히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더 심한 예를 들어 이분은 회복 능력이 그렇게 훈련이 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으로 처음부터 과도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자, 단련된 사람은 48시간에서 72시간이면 회복을 하겠지만 이 분은 회복하는 캐퍼시티로 훈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회복하는 공장의 용량이 전혀 크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 푸시를 하였을 경우 5일, 6일,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심하면 아리백이고 몸살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과연 이를 악물고 계속 이것을 거듭하게 되면 근육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회복 능력이 없고 영양을 공급해줄 몸의 캐퍼시티가 되지 않는 이분이 계속하여 무리해서 푸시를 하신다면 몸은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칼로리를 잡아먹을 근육을 더 붙이기보다는 더 작게 만들어 이 난간을 뚫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근육은 운동을 할수록 더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버트레이닝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생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육을 운동으로 인하여 찢은 다음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서 근육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밸런스가 모두 맞아 주어야 당신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캐퍼시티를, 그 용량을 어떻게 늘릴까요? 그것은 바로 전편에 말씀드린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규칙에 의한 반복 학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력량이 계속 늘어나기만 나면 과연 좋은 쪽만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배기가스, 즉 젖산이 훨씬 많이 생성될 것입니다. 4기통일 때 똑같은 행동을 하여서 1갤론을 태운다면 배기량에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도 1갤론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겠죠. 하지만 당신이 12기통이 되셔서 똑같은 행동을 해서 3갤론, 4갤론을 태우신다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간과할 경우 당신의 몸은 피곤하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피부에 데미지를 입으며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꺼무쭉쭉해지며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젖산, 이걸 어떻게 해독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계시던 디톡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다음 편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뭉쳐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